70대 이후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시면 단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 신호라 하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경고가 시작됩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 분들 많으시죠?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큰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 발이 자꾸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걸을 때 다리를 질질 끌게 되더라. 이런 증상들을 그냥 근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분들이 나중에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초기에 다리 증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증상은 얼굴이나 말처럼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미묘하게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평생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제때 알아채고 관리하면 막을 수 있어요. 나이 탓으로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만 막혀도 다리 쪽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신경 통로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 중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호님은 요즘 들어 다리가 유난히 뻣뻣해지고 발끝이 자꾸 걸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위로만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하셨대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분이 잡아주셔서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함께 계시던 따님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72세 박영호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다고요. 다리가 뻣뻣하고 걸음이 불편한 게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주변 분들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만 하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자가 체크 방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69세 이순애님이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자꾸 비틀거리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그냥 잠깐 앉아 계시면 괜찮아지셨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혈압약도 잘 먹고 계시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실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을 잡고 계셔서 큰 부상은 면하셨지만 그때 가족분들이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역시나 뇌혈류에 문제가 있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 분들은 결국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럽 신경학회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초기 증상으로 다리 힘 빠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흔한 초기 신호인지 아시겠죠?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김정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0세 김정호님은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린가 싶어서 주물러 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진 느낌이셨대요. 잠깐 후 괜찮아지긴 했지만 가족분이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이럴 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바로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반복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양쪽 다리가 동시에 약해지는 건 전체적인 근육 약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갑작스럽게 약해진다면 이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한쪽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것도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한국뇌혈관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각 둔화가 뇌경색 전조 증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비율이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런 감각 변화를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69세 최성자님은 왼쪽 발바닥이 자꾸 둔해져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셨대요. 처음에는 발 쪽 신경이 눌린 건가 싶어서 파스도 붙여보시고 마사지도 받아보셨지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며느님 권유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뇌혈류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번갈아 만져보시면서 감각이 똑같은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한쪽이 유난히 둔하게 느껴지거나 저린 느낌이 계속된다면 메모해 두시고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가 체크를 습관으로 들이시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증상은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병증과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보통 다리 전체나 특정 부위가 저리고 아픈 느낌이 강한데 뇌혈관 문제로 인한 감각 둔화는 발바닥 전체가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쪽에만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갑자기 둔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걸음걸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앞코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진 거죠.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정도가 초기에 발을 끄는 보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74세 김기태님 경우가 딱 그랬어요. 본인은 평소처럼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는데 부인께서 신발 앞부분만 유난히 빨리 닳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그리고 걸을 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발을 끌듯이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권유하셨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걷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발을 끄는 소리가 나는지 한쪽 발만 소리가 다른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바닥이 어떻게 닳는지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단순 피로 때문에도 발을 끌 수 있지만 그건 쉬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보행 변화는 쉬어도 계속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래 걸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족 중에 걸음소리가 예전과 달라진 분 계신가요?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고유 감각이란 내 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발이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이 감각도 함께 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 낙상 환자 중 상당수가 뇌혈류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 익숙한 집 안에서조차 자꾸 넘어진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75세 이명자님은 집 안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됐대요. 처음에는 조심성이 없어진 건가 싶으셨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화장실 가다가도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작은 낙상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된다면 절대 단순 부주의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같은 쪽 다리로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최근에 이유 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증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수의적 떨림인데요. 뇌에서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일의 신경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수의적 떨림이 있는 환자의 25%에서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어요? 71세 조현우님은 긴장한 것도 아니고 춥지도 않은데 다리가 계속 떨리는 걸 느끼셨대요. 특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오른쪽 다리가 혼자 떨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으셨답니다. 검사를 받으신 결과 미세 뇌경색이 발견됐고 지금은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전문가에게 보여드릴 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떨림의 패턴이나 빈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피로 때문에 다리가 떨릴 수도 있지만 그건 쉬면 금방 멈춥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쉬어도 계속되고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더 심해진다면 꼭 기록해 두세요. 원치 않게 다리가 떨린 경험 있으신가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도 중요합니다. 이건 뇌에서 균형을 잡는 부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소뇌라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에 혈류 부족으로 인한 균형 장애가 잘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밤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회복되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이 늦어지고 비틀거림이 나타나는 거죠. 70세 김은희님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셨대요. 벽을 짚고 가야 할 정도였는데 한 번은 정말 쓰러질 뻔하셔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자리에서 잠깐 걸어보세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걸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드시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단순 기립성 어지럼증은 잠깐 앉아 있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균형 장애는 앉아 있어도 회복이 느리고 걸으려고 하면 계속 비틀거립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림을 자주 느끼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저하됐다가 금방 회복되는 증상이에요.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에 큰 뇌경색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4명 중 3명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68세 최병호님은 저녁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끼셨대요.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계셨는데 부인께서 불안해하셔서 결국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답니다. 이런 일시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몇 시 몇 분에 증상이 시작됐고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 정확하게 메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전문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특히 TIA 후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회복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는 우리 다리가 보내는 정말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들을 잘 알고 계시고 조기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하셔야 할 게 혈압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거든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이하예요. 만약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130에 80까지는 낮추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기상하고 30분 뒤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에서 재야 실제 일상생활 중 혈압을 알 수 있거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기록하세요. 요즘은 혈압 관리 앱도 많이 나와 있어서 편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기록하시면 혈압의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높은지 저녁에 높은지 날씨나 스트레스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변동폭이 커지기 쉬워요.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면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 혈압재는 습관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침 식후에 드시는데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요. 혈당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개인마다 목표 혈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 다른 질환,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만의 목표 혈당을 정하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식사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시고 식후 혈당을 재보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든지 과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영향이 다르다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식후 혈당 체크 자주 하시나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식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이 쉽지 않죠.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공육과 튀김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견과류도 정말 좋아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대략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로 요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시판 제품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로 직접 만들어 드시면 더 건강하죠. 매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매 끼니마다 한두 가지씩 포함시키세요. 요즘 식단에 생선과 견과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요? 생활습관 교정은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금연은 뇌혈관 보호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하거든요. 담배를 끊으신 지 1년만 지나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을 결심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잔은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것도 매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마실 때 이 정도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완전히 금주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주 5회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빠른 걸음이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예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팔다리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도 개선하는 만능 치료제예요. 부작용 없는 가장 좋은 약이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를 나쁘게 만들어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키의 제곱으로 체중을 나눈 값인데 25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빼시는 게 좋아요.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줄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요 현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아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3분만 투자하시면 다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체크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드시면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힘이 더 드는지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다리 근력 변화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눈을 감고 30초 동안 한 발로 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벽 가까이에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보세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쪽 다리로 설 때 더 불안정한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갑자기 심하게 나빠지면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발바닥 감각을 양쪽 비교해 보는 거예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만져보시면서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더 둔하게 느껴지거나 저린 느낌이 다르면 메모해 두시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체크하시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보시는 겁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하세요.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는지, 끄는 소리가 나는지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4단계 체크를 매일 아침 하시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정기 검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뇌경색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주 검진받으시고 생활 습관도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관리와 자가 체크만 잘해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신호 7가지와 생활 속 예방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뇌경색 증상이 얼굴이나 말에서만 시작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들이 모두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런 다리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알아채는 겁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해서 자가 체크를 하시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반복되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경고가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한번 발생하면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회하셨어요. 진작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초기에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금연하시고 술을 줄이신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70대 초반에 다리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8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손자 손녀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죠?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넘긴 분들은 큰 뇌경색을 겪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걷기가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죠.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 하시고요. 이런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해서 자가 체크를 해보세요. 팔짱 끼고 일어나기, 눈 감고 30초 서기,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으로 10걸음 걷기. 이 네 가지만 매일 아침 해보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경색을 막고 가족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계 없으시면 당장 구입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하세요. 혈당이 걱정되시면 식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시고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이나 채소를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오늘이 금연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이번 주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운동 안 하시던 분은 오늘 저녁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족들과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다리 상태를 체크해주고 이상한 점이 없는지 관찰해주세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걸음걸이 변화를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심방세동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배운 자가 체크법을 실제로 해보시고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다리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기쁜 얼굴도 봤고,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신호를 알아채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제 연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다리와 관련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